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 업자들이 강남발 로또 청약 열풍에 편승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불법 전매 신종수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향후 광범위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제시한 무상 이사비 7천만 원 지원이 위법이라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정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과 부산 등의 신규 분양단지 청약 경쟁률은 치솟고 있는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이 속출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이 같은 미분양 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를 위해 해외 설계사와 손잡고 특화 설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재건축 수주전에서 해외 설계사의 등장은 대형 건설사의 차별화 요소였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해외 설계가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기 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실소유자 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 5구역을 포함한 4곳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이 다시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강남발 재건축 분양 시장에서 신종수법을 가지고 떴다방 업자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자, 파리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가운데 이 업자들은 불법 전매를 알선하면서 시장의 물을 좀 흐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 방송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금요일 여러분이 많이 기대하시는 시간이죠. 시장의 분위기 먼저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고민까지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분 좋은 가을날 또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 오늘 이야기는 그리 밝은 내용은 아닙니다. 네. 다시금 이 떴다방 업자들이 기승을 부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분양권 전매는 입주시까지 금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떴다방 업자들이 아니다,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흔히 말하는 떴다방, 그러니까 이제 그 분양권 시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알고 있다가 당첨되신 분들을 이제 매매시키는 것들인데요. 제가 PPT 하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로또 청약이라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뭐 2억대 이상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신종 불법 전매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파리 대책으로 이제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가 됐죠. 금지가 됐는데 아파트 분양 시장이 실질적으로 없었던 로또 당첨에 대한 떴다방. 우리 이제 정식 단어는 아닌데요. 어쨌든 이동식 중개업소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종수법이라 그래요. 신종수법. 예비 청약자들이죠. 아직 청약되지 않은 분들, 당첨되지 않은 분들한테 불법 전매를 알선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의 움직이고 있어요. 한 번 당첨이 되게 되면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당첨되는 순간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도할 수 있다. 이거 예전에도 했었던 거지만 지금 이제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예를 들자면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당첨되시면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 오픈 당일 하는 날, 그날 이제 사람들이 예비 청약자들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당첨 결과를 보고서 연락해서 지금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대요. 근데 정부의 단속을 피할 신종 계약 방식을 찾아내서 지금 절대로 걸릴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업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런 계약을 하고 있느냐. 권리 확보 서류를 한다 그럽니다. 서로 법적으로. 이거 굉장히 불법인데, 그러니까 업자들이 안전장치라고 얘기한 권리 확보 서류는 매도 물권 포기각서, 그리고 거래 확인 사신서, 그러니까 거래 사실 확인서, 첫 번째 매도물 권리 포기각서와 두 번째 거래 사실 확인서, 세 번째 위임장 등 해가지고 한 18장의 계약서가 작성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서지구가 지금 공증 방식으로 했다가 원래 전매 금지인데 공증을 했다 공증사무실을 국세청에서 지금 흔한 말로 털었죠. 그래서 지금 전매업자들이 전부 다 걸렸었고요. 제가 세미나 때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 걸렸다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국세청이 사실은 지금 녹음기 들고 다 돌아다니면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셨다가 이제 큰 코 다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증 방식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속에 걸리는 거죠. 공중사무실을 이제 명단이 쫙 다 나오니까 더 잡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권리 확보 서류의 경우는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걸릴 확률도 제로다라고 지금 다 말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서류를 작성해서 매도자가 웃돈을 먼저 주고 이제 이 계약서를 쓰게 되면 매도자에게 물건 이제 분양권 당첨자에게 웃돈을 먼저 주고 그리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대납하는 방식이라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당첨이 되면 어떤 수로든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건데 나중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등기를 이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 교통위원회에서는요, 분양권 불법 전매를 3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에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주택법을 차익금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주택법을 지금 개정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분양권 불법 전매 차익이 1억 원일 경우에는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뭐 2억이 붙었다. 그럼 뭐 급하게 1억 받고 팔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걸리면 이제 벌금까지 3억이 되는 거고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불법 전매 신종 수법에 대한 여러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광범위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흔히 수요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캐고 있기 때문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안 걸릴 수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현실적으로 이제 분양권 통장 거래들이 많이 있었는데 통장을 거래하면서 그 본인이 만약에 등기를 치고 뭐 예를 들어서 등기 치자마자도 이렇게 이제 차익이 이렇게 많이 나게 되는 옛날에 차익이 많이 되는 게 있는데 통장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본인은 이게 얼마에 팔린지조차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1년 있다가 양도세가 날라오게 됩니다. 통장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팔았는데 양도세는 뭐 1억 5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흔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현실적으로요, 좀 안에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불법 전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요,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횡행하고 있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걸리면 재수 없는 거야가 아니라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저런 불법 전매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마음이 혹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잠깐의 이익보다 추후에 이 적발이 됐을 때 내가 뱉어내야 하는 그런 세금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 이런 부분 하지 마셔야 한다는 점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언제든지 이 분양 시장에 관해서도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전화 상담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오늘 함께 살펴볼까요? 네, 여기 광명시 광명동이거든요. 네. 네, 광명동에 어디 좀 살펴볼까요? 네, 광명시 광명동, 광명 7동. 네. 네, 현대 아파트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거주하고 있어요. 네, 지금 광명시 광명 7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네네. 이 주변이 조금 좀 어수선한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좀 더 거주를 하셔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할지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때는 개발이 될 수도 있겠거니 해가지고 희망을 품었던 적도 있는데, 그죠?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광명 네. 현대 아파트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현실적으로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개발지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조금 키워야겠네요. 자, 네, 딱 보시게 되면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파트는 여기 있는데 뭐 16개발, 뭐 15개발, 10개발, 광명 뭐 13개발인데 이 중에는 예, 반은 해제되고 반은 이제 16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관리 처분 나고 다른 데서는 뭐 조합 설립인가 하고 사업 시행인가 나고 막 이러는데 해제된 지역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갖고 여기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네. 지금 정말 이사 가고 싶어요. 예, 그렇죠. 너무 막 이제 막 정신이 없어. 동네가 막 어수선하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있어요.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요렇게 학교가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근처에서 현실적으로 근처에서 지금 이제 개발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한동안 이주 세대 때문에라도 한동안 집값이 빠지진 않아요. 네. 이 물건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장 파실 이유는 없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하나는 관리 처분 나서 이주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또 한 1년 지나면 또 어떤 거 또 관리 처분 나고 그러니까 계속 이주 세대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주 세대가 있다라는 거는 집이 주변에 한동안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주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근처에서 애들을 학교를 보냈다면 어디 멀리 가기 어려워요.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서 최대한 집을 찾게 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는 오히려 만만치 않습니다. 거꾸로.
그럼 우리는 어디를 움직이시더라도 일단은 전세를 놓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뭐 정신 없어서 당장 살기 불편해 그러시면 일단은 전세를 놓고 움직이시는 걸로. 일시적 2주택 3년이니까 조금 천천히 팔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저는 팔아서 빌라라도 서울로 갈까 했죠. 아, 그러니까 서울로 가시는 거는 찬성이에요. 저는. 네네. 네. 서울 어디 쪽으로? 빌라라도요? 네네. 서울 어디 쪽이냐가 중요하겠죠. 아, 형제들이 다 영등포에 살았어요. 영등포요? 네. 아, 영등포 어디쯤에? 영등포구가 너무 광범위해서. 뭐 신길동에도 살고요, 언니들이. 아, 신길동. 양평동이나 뭐 그런 쪽으로 빌라로, 이거 갖고는 빌라밖에 못 가니까 빌라로라도 가면 어떨까 여쭤보려고. 아, 빌라 괜찮아요. 이거 움직이시는 거. 팔고요? 네, 움직이시는 거는 찬성인데요. 네. 근데 이제 영등포구요. 어디, 신길동은 좀 그렇고. 양평동이나 신길동. 양평동 괜찮아요. 양평동. 양평동이요? 네, 이거 네, 팔고 양평동으로 가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가 이게 애매한 게 지금 갖고 계신 게 3룸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쭉 가면 여기 양평동 쪽에 선유도 쪽이 있어요. 선유도. 네네, 그러니까 선유도 쪽 괜찮고요. 왜냐면 네. 여기가 이제 강남 나가기도 좋고 모든 게 애들 교육은 다 끝나셨어요? 네,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럼- 더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잠깐 전세 비율이 높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데가. 네네. 네, 그래서 전세는 일단 놔두고 당장은 매도 안 하셔도 되니까 아, 뭐 돈이 전세를 놓고 부족하면은 빌라를 사서 가라고요? 그렇죠, 네. 당장 안 파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파신다 그러면 그러면 전세는 파시고. 지금 저 빌라는 서울 거는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아, 지금 사셔야죠. 이제 부족이 네. 11월, 이제 10월, 11월 되면 집 못 사세요. 이주 세대 네. 때문에 빌라 없어요. 근데 이쪽 쪽은 또 인기 있는 지역이라 당산으로 네. 나오시기에는 조금 가격이 힘드실 거예요. 좀 비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네, 가격이 영등포 얼마 안 구청 나가니까. 쪽으로 가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선유도 쪽이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하고요. 네네. 융자를 좀 끼신다 그러면 선유도 쪽에서 가격대 4억대나 3억대로 해가지고 좀 아파트도 조그만 거 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빌라 사신다 그러면 여기 선유도 쪽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영등포 구청 같은 그렇게 데보다는 하고 훨씬 아파트는 나아요. 나중에 팔고 빌라는 지금 사도 된다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잘 네. 알겠습니다. 늦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현재예요. 바로. 왜냐면 10월, 11월 되면 이주 세대 때문에 빌라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못 사세요. 네, 그렇게 되면 아파트는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만약에 3년 빌라를- 안에. 아, 3년 안에요? 네네. 거기 계속 이주하니까 뭐 1, 2천이라도 네. 받고 나오시면 되죠. 네, 그러면 서울 쪽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럼요. 갖고 계시면 차익은 훨씬 많이 날 거예요. 서울 쪽에.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감사합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전세를 우선 놓으시고 3년 안에만 파시면 되니까요. 그동안은 선유도 쪽으로 새로운 빌라를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또 빌라 알아보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신한선 대표님과 직접 말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반포동의 반포 자이 아파트 네. 60평 보유 중인데요. 네. 예, 지금 현재 반전세로 임대 중에 있고요. 네. 이거를 지금 뭐 매도를 할까 싶어가지고 아, 네, 고민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네. 만약에 매도 시점이 언제가 좋을지 그거 궁금하고 네. 이제 매도 후에는 이 반포 지역이나 강남 쪽으로 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하나 매입했으면 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언젠지. 네. 지금 네. 반포 자이 아파트 60평형대를 지금 보유를 네. 하고 계시는데 반전세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좀 매도를 하고 재건축 아파트로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타이밍과 방향성 잘 맞는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소위 1등 지역에 지금 물건을 갖고 계신데, 네. 뭐 한번 이렇게 로테이션 한번 시키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렇게 반포 쪽에서 굉장히 반포 자이 아파트, 뭐 누구나 거의 강남 그러면 반포 자이 아파트 다 알고 있죠. 지금 이제, 1등으로 따지자 그러면 이제 레미안 퍼스트지, 굳이 원래는 여기가 이제 1등이었고, 자이가 2등을 달렸고요. 요 근래에 아크로 리버파크한테 1등을 좀 자리를 약간 뺏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분위기가 9, 1, 2등 그리고 신 1등 해가지고 아주 트라이앵글로 요렇게 지금 주둔하고 있고, 이제 반포 쪽에 이쪽이 이제 재건축이 되게 되면 또 한 번 1등 자리를 살짝, 뭐 얘는 약간 독보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레미안 퍼스트지나 반포자에는 살짝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좋은 주택들이고요. 반포 자이의 특성을 한번 보자 그러면 이 자이 같은 경우는 보통 대형 평형이 전체 평이 한 3,000세대 이상 되는데요. 3,000세대 이상 중에 40% 이상이 대형 평형이에요. 40평 이상이기 때문에 40평 이상으로 보면 대형 평형이라 60평이라고 해도 뭐 크게 피부적으로 막 이거 뭐 너무 큰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거 전체가 40%가 지금 그 대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걸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60평형인데 아마 24억, 25억 뭐 이렇게 매매가 가고 있거든요. 이쪽 동네가. 전세가 21억, 22억 그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 금액 대비 가격이 앞으로 빠질 일은 거의 보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주 세대가 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 큰 평형을 반전월세로 주고 있다는 건 너무 아까운 상황이에요. 그 재산적 가치로 봤을 때, 투자 비용, 기회 비용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특별하게 가격이 현재 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져갈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는 걸로 일단은. 그런데 이 주택이 하나인가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여러 채일 때는 또 복잡하거든요, 이게. 근데 한 채일 때는 지금 뭐 어쨌든 9억 이상에 대한 부분은 다 비과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이 그닥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생각했던 네. 것보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얘만 하나만 있고 특별한 게 없고 내가 여유가 있다면 일단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얘만 바라봤을 때. 그런데 팔려고 하시는 이유가 재건축으로 지금 갈아타서 이제 로테이션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전세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월세를 주고 있을 이유는 없고요.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명의나 이런 건 더 세무사분들이랑 잘 알아서 상담하시겠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하나 치고 간다 그러면 반포 쪽에서 어디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난리 납니다, 그 동네. 그래서 네.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뭐 반포 쪽에서 한번 재건축 투자를 방향을 잡아봐라,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가끔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말씀드리는데, 반포 쪽에서 네. 한번 잡아봐라 말씀드리고, 얘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얘를 팔아서 나는 뭐 미래를 준비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 지금 매도를 하시게 되면 근데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묶어갈 수 있는 거. 지금 조합원 거래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찾아보면 있어요. 본인이 아실 거예요. 체크해보면. 조합원이 거래가 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면 현찰 뭐 7, 8억밖에 안 들어가요. 전세 한 7, 8억 들어가니까. 해서 네. 그쪽으로 찾아보시면 투자할 만한 곳이 반포 쪽에 있어요. 반포 쪽에 재건축. 그래서 얘 갈아타게 해도 손해볼 일 없고 나중에 또 점핑 하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 반포자이 아파트는 우선 현재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또 재건축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포 쪽 아파트를 좀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 잠시 후에 또 세미나 안내 드립니다. 그곳에 참여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길과 좀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길이 다르다는 점을 방송 보시면서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이런 부분 전문가와 직접 좀 말씀 나눠보시면서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자리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하선 대표님께서 직접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지금 명절 전이라서 외려 지금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 업자들이 강남발 로또 청약 열풍에 편승해 다시 모습을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 업자들이 강남발 로또 청약 열풍에 편승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불법 전매 신종수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향후 광범위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제시한 무상 이사비 7천만 원 지원이 위법이라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 업자들이 강남발 로또 청약 열풍에 편승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불법 전매 신종수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향후 광범위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제시한 무상 이사비 7천만 원 지원이 위법이라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정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과 부산 등의 신규 분양단지 청약 경쟁률은 치솟고 있는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이 속출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이 같은 미분양 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를 위해 해외 설계사와 손잡고 특화 설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재건축 수주전에서 해외 설계사의 등장은 대형 건설사의 차별 과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대표님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건설사들의 어떤 그 수주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다. 옛날에 뭐 계단식에서 복도식에서 계단식으로 바뀐다던가 안에 이제 편의시설을 넣는다든가 이런 차원을 더 벗어나서 더 멋진 주택들이 탄생을 지금 할 것 같은데요. PPT화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 해외 설계. 예, 자,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가 1, 2, 3, 4주구죠. 1, 2, 3, 4주구. 지금 재건축 수주를 위해서 경쟁 중인 GS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지금 외국계 회사의 설계를 맡겼습니다. 지금 현재.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SMDP와 협약을 지금 현재 해놓고 있고요. 반포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세계적인 건축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파트가 이제 리버파크가 밀리는 입장인 거죠. SMDP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미국 시카고 포드 햄스파이어 두바이 라군 빌딩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설계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 겸 최고 경영자인 스콧 사버가 직접 반포주공을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먼저 수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죠. SMDP의 특화 설계를 통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를 1, 2, 4주구에 이렇게 3,500세대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3,500세대를. 정남향 비율도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기대됩니다. 어떤 디자인인데. 외관은 물방울을 형상화했다. 아, 멋질 것 같아요. 자, 스카이뷰 브릿지를 5개 설치를 해서 커뮤니티를 연결하겠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한다는 소리예요.
자, 조경은 두바이 오페라 하우스 등을 책임진 EDSA가 맡았습니다. 회사 이름 어렵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예, 여기랑 이제 현대만, GS만 연결된 게 아니죠. 그래서, 맞서고 있는 현대건설이 세계적인 설계회사인 HKS와 협약을 좀 맺고 있는 상태고요. HKS는 직선과 곡선이 조화된 타원형 구조의 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등 10개의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제 엄청나죠?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뭐 지금 아파트 17억, 18억짜리 30평대 아파트들 지금 리버파크가 뭐 거의 뭐 가격대가 뭐 20억대로 간다고 치면은 여긴 더 어마어마해지겠죠. 빈부차가 이렇게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또한 지금 GS건설이죠. 세계적인 건축그룹 어번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을 지금 맺고 있고요. 지금 이 에이전시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미성 크로바 단지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소식에 의하면. 그리고 신반포 13차, 14차 조경 설계도 롯데건설에서 지금 GSD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송파구 잠실 미성 크로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GS 또 경쟁이 롯데랑 또 경쟁이 붙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하버드 디자인인 GSD와 스폰서 협약을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GSD가 신반포 13차, 14차를 지금 이제 조경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완전히 전부 다 해외인 거죠. 거기에다가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건설을 따돌린 대우건설도 SMDP와 특화 설계를 선보이고 있답니다. 뭐 완전히 뭐 지금 세계화되고 있어요. 강남 재건축을 지금 실질적으로 강남 재건축의 해외 설계들이 대거 참여를 하는데요.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들이 지금 앞으로 해외 설계로 적극 참여가 연결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는 수주 경쟁을 할 때, 건설사에서 수주 경쟁을 할 때 이제는 필수겠죠. 필수 이제 해외 디자인이 필수가 됩니다. 대형 건설사의 차별화로 두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어떤, 수주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 한보따리 지듯이요.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해외 설계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 돈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해외 건설사 없이는 아예 이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입장이라서, 요즘은 이제 해외 건설사들이 먼저 지금 이렇게 붙고 있다 그래요. 우리 이제 강남 반포 아파트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계단식만 돼도 좋았던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서만 좋았던 시대도 이제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렌드가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10년 소유 1주택자가 분양권 양도 가능한 거 엊그저께 보셨을 텐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외적 허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를 했고 5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 오래도록 주택을 갖고 있던 분들 이제 희망적인 소식인 거죠. 거기에다가 실거주자 분양권 양도가 지금 엊그저께 일이 있었죠. 주택이 하나만 있는 사람 8회 대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데 소위에서 재건축 실거주자에 대해서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없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시행령을 통해서 규정된 사실은 소유자는 분양권 양도 금지 예외로 인정하는 1가구 실거주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인 걸 좀 살펴보자면 실질적으로 투기과열 지유가 처음에는 완전히 파리 대책 때문에 지위 양도가 됐었는데 그 후에 예외적인 적용이 조합 설립 후 3년,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착공하지 못했을 때 3년이 지나면 예외적으로 분양권 양도가 있었는데 또 다른 예외가 나온 겁니다.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분양권 양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국토부 관계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자면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을 때는 실거주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투기과열 지구내 이제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분양권도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5년을 제한하는 파리 대책을 발표했다. 세미나 때 예상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재개발도 묶일 것이다. 재건축 쪽에서 가만히 못 있죠. 재개발 풀어놓는 걸.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지금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제 계속 9월 달에 정책이 좀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다 발표가 되고 나거든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짧게나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두 가지 정보를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이 건설사들이 모두 좀 해외 건설 설계를 도입하는 걸 하나의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의 퀄리티도 높아질 텐데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할 정보 한 가지 더 드렸습니다. 재건축 10년을 소유하고 계셨고 또 1가구 1주택자라면 조합원 지위도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꼭 알고 가셔야 하는 정보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파리 대책 이후에 이 실수요자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라는 부분 정부가 조금 고려해서 그 구제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상담 조금 더 자세하게 필요하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신하선 대표님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해결해 드려야겠죠.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제가 롯데캐슬 안사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아파트가 좀 51층이라서 요즘 초시가 좀 소형을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데 네. 그 아파트 대형이라서 좀 걱정이 되고요.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걱정이 되는데 네. 또 그 근방에 또 바로 옆에 지하철이 또 들어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네.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요즘 좀 아니고요. 네. 제가 전세에 넣어놓고 있어요. 보유만 하고 계시는 거구나. 예, 그런데 보유만요. 이제 평수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소형 네. 추세에서 이걸 좀 매도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생기셨는데 또 지하철 개발 호재가 겹치다 보니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네. 가져가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보유만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아파트가 강동구에서 지금 난리죠. 고도 그라시움부터 1, 2, 3, 4단지가 이렇게 개발이 막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네. 아파트인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2007년식 내지 2008년식, 2009년식 이렇게. 네, 2009년식 된 것 같아요. 네네, 9년식이라 요 앞에 프라이어 팰리스랑 동시에 캐슬 네.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현재 예. 이 동네에서는 실속주의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실속주의 네. 아파트. 예. 얘네들이 이제 30평대가 지금 이제 8억 5천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존 롯데캐슬이나 프라이어 팰리스가 7억에서 7억 5천까지 지금 가고 있어서 좀 네. 실속주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철이 지금 6호선인가 8호선이죠? 8호선이 요렇게 예. 몇 호선인지는 모르겠어요. 요렇게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둘 다 주택 괜찮은데 단점이 좀 아쉬운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몇 평이라 그러셨죠? 대형? 51평요. 51평. 네. 아까 그 강남에 있는 51평이랑은
약간 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얘가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주택이라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51평대가 뭐 9억에서 뭐 9억 5천 사이인데 그보다 조금 낮은 게 8억에서 8억 5천이고 30평대가 7억에서 7억 5천 사이예요. 네. 요렇게 점핑하는데 사실은 30평에서 조금 더 큰 거 가면 얘가 가격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얘는 평당 51평대는 평당 한 1,800대에 들어가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2천만 원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30평대가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수요자가 많고 그러니까 대형보다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철이 그러니까 대형이 꼭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 가격 자체는 그래서 왜냐하면은 돈을 조금만 보태면 넓은 걸 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새 거 살라 그러면은 신형 사면서 30평대 거주하는데 40평대를 똑같은 돈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수요자가 1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이 집에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그런 수요자가 많지 않다는 거.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물건의 프리미엄이 조금 상승을 덜 하겠죠. 수요자가 가장 중요한데 100명이 수요자면 그중에만 한 4, 50명이 내 수요자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중에 한 명이다. 옛날하고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상승이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마침 전철이 뚫린다는 점과 지금 현재 여기 전체가 개발된다는 점과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파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갈아타기 한번 하실 거면은 요번에 이주세대 움직일 때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주택 하나랑 또 어떤 게 있으시죠? 강남에 압구정 한양이 하나 있어요. 한양 있고 네. 명인 누구 거예요? 지금 암사동 거는 제 이름으로 돼 있고요. 네네. 압구정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요. 어차피 뭐 일시적 2주택이세요? 예. 어떤 거 먼저 사셨어요? 압구정은 먼저 샀죠. 아, 얘는 그러면 지금 차익이 많이 났어요? 별로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바람에 별로 안 난 것 같아요. 손해 보실 일은 없네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압구정 한양은 계속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처럼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1.5배, 2배 이상 이제 점핑하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또 반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형으로 갈아타실 거면 이제 아파트로 가시는 거면 아파트는 이제는 70%까지 양도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매도하셔서 소형으로 완화 정책을 피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법을 이용해서 소형으로 예를 들어서 한 3, 4억을 투자하면 5년 정도 있다 3, 4억의 프리미엄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는 3, 4억을 벌면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다 뺏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과감히 매도하시고 한양이 있으니까 매도하시고 소형으로 임대사업자법을 이용한 대신에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월세 같은 거 필요 없으실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 말고 월세는 더 마이너스예요. 재산이 많을수록 전세 투자로 이렇게 방향성을 한번 잡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도하시고 사셔라. 근데 사는 거 좀 일찍 사시고 파는 거 좀 일찍 파세요, 그냥. 네. 수사님 그리고 네. 수소 신동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입을 하면 좋은지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소 신동화요? 예. 신동아 아파트 수서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소 쪽에 있는 신동화 아파트. 네, 여기 요렇게 수서역 쪽에 있는 거 신동아 아파트. 예. 지금 재건축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10년 예,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얘가 질문이 되게 많아요, 이 물건이. 근데 한 200% 이상 용적률을 이미 찾아먹은 상태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투자 금액도 한 3억 몇천 대 이상 들어가고 전세 비율이 낮아가지고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건 있지만 얘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아주 장기로는 찬성할게요. 투자하시는 거 장기로. 그리고 이제 자녀 이름으로 네. 명의를 주어서 매입하려 그러면은
정년세가 많이 나가는지 그 궁금해요. 증여세는 5천만 원까지 넘으면 이제 많이 나오죠. 이게 전세 비율이 낮아서 예. 얘는 이제 증여로 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라 3억 넘어가면 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자녀한테는 나머지는 다 증여세도 내야 되고 자금 조달 계약도 3억 넘어가니까 내셔야 되고. 네. 네, 한 네. 1억을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금을 이제 내셔야 되겠죠? 네. 세금이 많은지.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와요? 10%에 지금 미리 내면 7%까지 할인해 주니까요. 네네. 네, 5천만 원 빼고에 대한 부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얼마 안 나와요. 예, 몇백만 원 알겠습니다. 나와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선 이 압구정 한양 아파트는 조금 더 보유, 그리고 강동 암사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파트는 매도하시고 소형 평형으로 다시 투자해 보시는 걸 추천드렸으니까 또 알아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네, 말씀하세요. 강동. 네. 네, 강동구의 고덕지구 네. 5단지 아파트 아이파크 분양받고 향후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아, 지금 네. 시세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동으로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강동 고덕의 아이파크 5단지를 분양을 받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이 네네네. 분양 후에 입주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전망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자, 대표님께 말씀 들어볼게요. 자, 강동구 고덕 이 5단지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아파트를 찾고 있었어요. 자, 지금 몇 평형 갖고 계시다 그랬죠? 32평 지금 7월에 분양 받아서 지금 알겠습니다. 네. 10%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네네네. 지금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아까 좀 전에 여기 롯데캐슬하고 프라이어 팰리스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등은 그라시움. 이름도 너무 예뻐요. 그라시움. 고덕 그라시움 1등. 네, 지금 현재 1등. 나중에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뭐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요. 조금만 키워서 자, 보시게 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3주택 개발되면 상당히 좋겠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5단지, 그죠? 네. 네네. 그러면 지역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죠, 우리가. 자, 여기가 5단지, 여기 또 이렇게 조그맣게 숲 사이에 주택이 있고 3단지 있고 힐스테이 있고 뭐 주변이 다 명일동 개발하고 개발을 다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분양가 얼마에 받으셨죠? 이게 7억 8,100이요. 7억 32평. 8,100. 지금 자랑하려고 전화하셨죠? 지금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프리미엄이 얼마까지 될 거다 예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확인을 한 번 더 받으시려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네. 자, 보시면 이렇게 5단지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라시움이 8억 5천까지 가격이 올라가고요. 시간이 흘러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지금 점핑하는 가운데 한 9억까지 갈 거라고 예상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는 사실은 3단지나 그라시움에 대해 살짝 밀린 현상이 있긴 하지만 바로 옆에 공원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가치의 클리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 또한 가격이 얘보다는 아래일 거예요. 그라시움보다는 아래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7억 8천대 하셨으면은 8억 5천 이상은 가요. 가격대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팔릴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분양권이 하나인가요? 분양권이에요, 입주권이에요, 사셨을 때? 분양 받았어요. 아, 분양 받으셨어요? 네네. 기존에 주택 있으세요? 없어요. 아, 하나예요, 이거? 네네. 아, 입주하시려고 사신 건가 보다. 그죠? 아니, 이제 뭐, 혹시, 매도하면은 언제가 적당한지 혹시라도요. 아, 아직 네. 그쪽으로 뭐,
2019년 12월 입주더라고요. 네, 19년. 예, 맞아요. 네네. 지금 이제 그래서- 8월, 네. 지금 이제 입주할 때까지 무조건 가져가야죠. 네네. 입주할 때 되면 얼마큼 더 칠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가져가셔야 되고, 지금 분양권 한 개짜리라서 만약에 이게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실 때 이걸 이제 입주권을 사셨다 그러면 다른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이 많습니다. 뭐 실거주 주택으로 산다든가 아니면 분양권으로 산다든가 뭐 어쨌든 대체주택을 이용한다든가 세금 혜택 받을 게 상당히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다른 거 다 배제하고 말씀드리면 조합원 입주권을 샀으면 일시적 2주택 계산할 때 입주권을 산 날짜로 계산해야 되지만 분양권을 사셨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때는 등기 치고 2년 가져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은 파리대책 이전에 사셨기 때문에 한 주택이기 때문에 주거 요건은 없어요. 하지만 5천이 떴든 1억이 떴든 등기 치고 2년 가져가셔야 그래야 비과세 받습니다. 지금 파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년 등기 치고 2년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 동안에 그러면- 1억이라도 뜰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네, 그렇구나.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기분 좋게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입주하시고 등기 친 이후에 2년까지는 상승 여력이 계속 있는 그런 주택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고민 없이 그냥 편하게 가지고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돼서 2년 후에 또 저희와 상담 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분양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 분양권 내가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 향후 전망 언제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언제나 연락 주시면 편하게 그러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저희 이번에는 문자로 내용 주신 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91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에 위치한 지금 힐스테이트 황금산 아파트 25평형을 보유 중입니다. 전세 만기가 2018년 1월인데요. 매도해야 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남양주시로 한번 가보죠.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명당 자리로서 공기가 좋고 상당히 좋은 곳인데 저는 뭐 한 2011년도쯤 들어가서 이미 지역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난 곳인데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곳은 남양주. 여러분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지역이죠. 예전에는 뭐 쳐다보지도 않으셨던 곳인데 다산신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와 진건지구가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동선을 보자 그러면 여기 도농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선에. 도농역을 지나서 구리를 가게 돼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구리하고 남양주에서 러브콜을 했었죠. 같이 개발합시다. 우리 구도심지인데. 구리에서 얘기합니다. 택도 없어 혼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할 수 없죠 뭐 해가지고 지금 혼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죠. 개발하는 사람이 보스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광교를 개발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일가견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 개발을 지금 하고 있죠.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파트가 그 지역 가운데 어디에 있냐? 도농역 바로 근처에 있는 힐스테이트. 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전체적으로 뭐 김포지구 1200, 1800만 원대 할인 분양하고 지금 이제 하남시 1200대 할인 분양할 때 얘 또한 1300, 1200대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뭐 1600대죠.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땅도 없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 근처를 보시자 그러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돼 있어요. 길 건너면은 도농역이에요. 이마트 다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2청사가 이쪽으로 옵니다. 제2청사가. 그리고 여기는 신도시예요. 구리 살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리를 건너면 강정북로 타고 가던 뭐 어쨌든 88 타고 가다가 쭉 가다가 다리를 건너서 좌회전하면 구리, 우회전하면 지금지구, 진건지구. 그 사이에 있는 길, 지금 현재 전철이 가까운 그곳에
필스테이트가 있죠. 지금 1등이죠. 현재 모습으로. 시청이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시청이 존중할 건 아니죠. 시청이 들어옵니다. 남양주 제2청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중심 상업지가 땅도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환승역이 도농역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팔지 말아야죠. 지금 당장. 가져가셔야 됩니다. 남양주에 대해서는 할 얘기 되게 많은데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많아요. 팔지 마시고 가져가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전세 만기 되셔도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앞으로 향후같이 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전세를 좀 두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향후 전망까지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상담 원하신다면 저희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바로 내일도 진행되거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선착순으로 30분만 참여 가능하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 번으로 예약 문의 주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